자, 오늘은 삼각함수의 극한으로부터 시작을 해봅시다. 삼각함수라는 거는 우리가 그래프를 많이 그려봤죠. 삼각함수가 사인 함수, 코사인 함수, 탄젠트 함수를 얘기하는데 이 삼각함수들은 아래쪽에 이제 사인, 코사인, 탄젠트 얘기를 하겠지만 이 함수들은 모든 x에 대해서 지금 사인, 코사인은 그래. 사인, 코사인은 자, 사인, 코사인은 모든 x에 대해서 연속이고 미분이 가능합니다. 탄젠트를 왜 이제 뺐냐면 탄젠트는 이따가 얘기를 하겠지만 모든 구간에서 연속은 아니야. 탄젠트는 가만히 생각해보면 점근선이라는 게 존재하지. 그럼 점근선에서는 우리가 함수값을 정의할 수 없으니까 그때는 연속임을 보장을 할 수 없죠. 불연속이기도 하고 그래서 점근선을 제외하면 탄젠트 함수도 연속이고 미분 가능합니다. 이게 이제 전제로 되어 있는 함수예요. 자, 그러면 뭐 복습 삼아 1번, 2번, 3번에 각각의 함수를 한번 그래프를 그려보자. 첫 번째, 사인 함수는 이 정도로 그리면 되겠죠? 그래서 0,0에서 시작해서 대략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함수. 원점 대칭으로 그려진다 정도만 이해하고 그리면 되겠죠. 그래서 최대값은 1, 최소값은 마이너스 1. 그리고 주기 함수였어요. 주기 뭐 2파이, 그럼 절반은 파이 이 정도는 되겠습니다. 자, 이런 함수를 극한을 구해보세요 라고 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극한 x라는 값을 0으로 가깝게 가져가 보자. 대상 함수는 sin x는 상관함수예요. 그럼 그래프 상에서 확인을 해보면 극한은 두 번 푼다라고 했죠. 우극한, 저극한. 그래서 그래프 상에서는 우극한 이렇게, 좌극한은 이렇게인데 그 함수값이 결국은 0으로 가깝게 가잖아요. 그지? 그래서 연속인 함수이기도 하니까 한복 그리기가 가능해서 연속인 함수이기도 하니까 얘는 함수값을 구하는 거랑 같아요. 따라서 이거는 sin 0 라디안을 구하는 거랑 같다. 그래서 sin 0은 0이죠. 이렇게 극한값을 구할 수 있다. 그래서 연속인 함수니까 이제부터는 대입해서 구하자, 함수값을 구하자라는 얘기입니다. x값을 6분의 파이로 가깝게 가져가 보자. 대상 함수는 역시나 sin 함수예요. 네. 그러면 6분의 파이는 화살표 때문에 조금 오른쪽에 그릴게요. 이 정도가 이제 6분의 파이라고 하면 좌극한이든 우극한이든 이 녀석은 6분의 파이의 함수값을 구하는 거겠죠. 그러면 2분의 1이다. 이렇게 할 수 있다. 코사인 함수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그래프 그리고 해봅시다. 코사인 함수는 y축 대칭으로 그려진다. 이런 함수 우리가 우함수라고도 하죠. 그려봅시다. 코사인 함수는 0,1로부터 시작을 해서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형태로 이렇게 그려질 거야. y축 대칭으로 그려야 되니까 대략 이렇게 그려질 거야. 주기부터 표현을 해볼게요. 주기는 이 정도로 2파이, 절반은 파이. 최대값은 1, 최소값은 마이너스 1. 이렇게 그리면 되겠네요. 코사인 함수입니다. 역시나 연속이고 미분 가능한 함수야. 극한 구해보세요라고 하면 아까처럼 이제 두 번 푸는 게 아니라 연속인 함수라서 함수값을 구하는 거랑 같다. 2분의 파이로 가깝게 가져가 보겠습니다. 이거를 코사인. 그러면
2분의 파이는 0과 파이의 정중앙이니까 여기겠죠. 그래서 좌극한이나 우극한이나 전부 0으로 가깝게 가는구나. 따라서 이거는 코사인 2분의 파이를 구하는 거랑 같고 0이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자주 나오는 개념이라 좀 외워두면 좋겠어요. 3분의 2파이 라디안으로 가깝게 가보자. 코사인 함수를 3분의 2파이를 여기 60도법으로 고치면 120도죠. 그렇지? 코사인 120도는 외워두면 좀 좋다라고 했는데 얼마야? 마이너스 2분의 좋아요. 자, 코사인 3분의 2파이 라디안 또는 120도가 마이너스 2입니다. 이건 좀 외워두세요. 자, 그 다음에 탄젠트 함수로 가봅시다. 탄젠트 함수는 모든 x에서 연속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볼게요. 그래프 그리고 어디서 불연속인지를 보겠습니다. 탄젠트는 주기가 파이였어요. 0. 그러면 0에서 시작해서 2분의 파이를 정의를 할 수가 없었죠. 이게 점근선이라고 했습니다. 점근선 쭉쭉쭉쭉쭉쭉 여기가 2분의 파이. 그 다음에 파이. 다음 쭉쭉쭉쭉쭉 2분의 3파이.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면 탄젠트 함수도 그 사인 함수랑 마찬가지로 기함수예요. 원점 대칭으로 그려질 거고 이렇게 신강, 이렇게 감소, 이렇게 신강, 이렇게 감소 이런 식으로 그려집니다. 그래서 2분의 파이, 2분의 3파이, 그 다음 2분의 5파이 이렇게는 전부 점근선이라서 함수를 정의할 수가 없으니까 불연속이겠죠, 그죠? 불연속인 점에서는 극한이야 발산이라서 표시는 할 수 있는데 극한값 존재하지 않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해보자. x는 정수 파이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파이. 얘는 정수예요. 이렇게 되면 n이 0이면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파이가 점근선이다. n이 예를 들어 1이면 파이 더하기 2분의 파이는 2분의 3파이고 파이 빼기 2분의 파이는 2분의 파이다. 이게 다 점근선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여기에서 점근선을 가지니까 여기서 불연속이야. 불연속이니까 당연히 미분 불가겠죠. 나머지 부분은 미분이 가능하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극한을 구해보라라는 얘기는 연속인 부분에서 얘기를 하겠죠. 첫 번째, 극한 4분의 파이로 가깝게 가보자. 탄젠트 x 함수를. 그럼 얘는 탄젠트 4분의 파이 함수 값을 구하는 거랑 같고 1이겠죠. 두 번째, 극한. 이번에는 2분의 파이로 가깝게 가져가 봅시다. x를 2분의 파이로 가깝게 가는데 여기가 이제 점근선이다 보니까 점근선 기준으로 오른쪽 왼쪽이 달라지죠. 그래서 쪼개서 생각해 볼게. 2분의 파이의 우극한 계산은 탄젠트 x 함수. 그러면 2분의 파이의 우극한을 구해라 라고 하면 그래프상 이렇게 되겠지, 그지? 그러면 음의 무한대로 발산. 음의 무한대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2분의 파이의 좌극한 탄젠트 x 함수는 그래프상에 표현해보면 이번에는 좌극한 이렇게 따라서 엄청 커지고 있네. 따라서 양의 무한대 그냥 무한대로 쓸게요. 양의 무한대로 발산. 어쨌든 2분의 파이의 극한값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단죠? 자, 그리고 4번. 이제 이러한 극한을 한번 구해보자 라는 건데요. 여기가 조금 응용되는 부분이죠.
x를 4분의 파이로 가깝게 가져가니까 어쨌든 삼각함수를 쓰긴 하지만 극한은 항상 꼴을 먼저 확인하자라고 했습니다. 그럼 4분의 파이를 보내보면 분모부터 탄젠트 4분의 파이가 1이었거든. 그러면 1 빼기 1은 0. 그러면 분모가 0. 분의 분자 사인 4분의 파이와 코사인 4분의 파이는 똑같죠. 그럼 또 0이야. 아, 얘가 제로분의 제로 꼴이구나. 꼴부터 확인. 그럼 이제 제거해야 되는 게 뭐냐면 분모가 0이 되는 녀석을 제거를 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탄젠트 관계식이 있었으니까 그 관계식을 한번 적용해 봅시다. 그럼 탄젠트는 코사인분의 사인이라고 적용할 수 있겠죠. x를 4분의 파이로 가깝게 가져갈 때 1 빼기 탄젠트 x를 코사인 x분의 사인 x로 고치자. 그리고 분자는 그대로 두자. 자, 그리고 나서 큰 분수, 분모 분자에 지금 분모에 있는 코사인 x를 없애주기 위해서 코사인 x를 다 곱합시다. 코사인 x를 곱하면요. 분모는 코사인 x 빼기 사인 x가 될 거고 분자는 사인 x 빼기 코사인 x에다가 코사인 x를 곱한 형태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고 봤더니 아까 4분의 파이로 가깝게 가져가면 코사인 빼기 사인 또는 사인 빼기 코사인은 0이었지. 이게 문제였단 말이야. 지금도 분모가 0이 되는데 어머나 분모 분자를 약분을 할 수가 있겠네요. 대신 부호가 다르니까 이렇게 마이너스 1이 남겠지. 이제 4분의 파이 극한을 보내면 문제가 없네, 그지? 0이 되는 분모가 사라졌으니까 따라서 마이너스 코사인 4분의 파이를 보는 거랑 같다. 코사인 4분의 파이는 2분 루트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 이렇게 극한을 구할 수 있어요. 이거는 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삼각함수 배웠던 것의 그래프 복습이었어요. 그래서 극한은 이렇게 보내는구나. 그래프상에서 확인하면 되겠고 탄젠트 함수의 점근선을 제외하면 나머지 함수들 탄젠트 함수까지 x에 대해서 연속이기 때문에 극한값은 곧 함수값이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내용을 해볼게요. 꼴을 한번 확인해 볼게. x를 0으로 가깝게 보낼 때 x분의 sin x가 항상 극한값이 1이 더라야. 이거도 우리 얼마 전에 했던 그 자연로그 나왔을 때 극한 모양 있었지, 그지? 그 모양 맞추기랑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체크해놔야 될 거는 제로분의 제로 꼴이면서 분모 x 이 녀석과 이 녀석이 모양이 같다. 이거는 꼭 체크를 해주세요. 이렇게 모양 맞추기 할 때 여기를 맞출 거야. 자, 그러면 이 꼴이 극한값이 1이 나온다라는 것에 대해서 지금 증명을 한번 해볼게요. 알겠죠? 그림을 좀 그립시다. 부채꼴을 하나 그릴게요. 좀 크게 그려도 괜찮겠습니다. 중심각의 크기가 대략 세타인 부채꼴 그리고 반지름의 길이가 1이라고 할게요. 여기 1, 여기 1. 이런 부채꼴을 그렸고 여기에서 호 양끝점이 두 점을 연결해서 삼각형을 하나 만들게요. 그러면 두 변의 길이가 1이고 끼인 각이 세타인 삼각형이 보이지, 그지? 그 다음에 나머지 하나는 어, 접선을 하나 긋겠습니다. 오른쪽 끝에 접선을 뿅 그어서 여기는 수직 그리고 연장선 그어서 직각삼각형 하나 더 그릴게요. 그러면 지금 도형이 3개가 있는 거야. 제일 빨간색 선분을 포함한 삼각형 하나, 그 다음에 처음 그렸던 부채꼴 하나, 그 다음 그리는 직각삼각형 하나, 이렇게 3개가 있어요. 얘네들의 넓이를 한번 따져보도록 하죠. 괜찮지? 넓이. 그러면 옆에다가 어차피 공간이 많으니까 첫 번째, 이렇게 작게 그릴게요. 이거는 그냥 의미만 보려고 하는 거니까. 이렇게 생긴
세타 1, 삼각형을 넓이를 한번 구해보면 어떻겠습니까? 요거 두 변의 길이와 끼인 각이 있으니까 넓이는 2분의 1 두 변의 길이 곱하기 사인 세타 이렇게 표현이 되죠. 그래서 얘는 2분의 1 사인 세타라고 넓이가 표현이 돼요. 자, 그 다음에 얘보다 넓이가 조금 큰 녀석 부채꼴입니다. 부채꼴도 그려보죠. 이렇게 생긴 세타 1, 1인데 부채꼴의 넓이는 중심각의 크기가 라디안일 때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할 수 있냐면 2분의 1 r 제곱 세타 이렇게 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2분의 1 r 제곱 세타 이렇게 되겠지. 만약에 호의 길이를 안다 그러면 2분의 1 rl 뭐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는데 정리하면 2분의 1 세타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마지막으로 얘보다 큰 녀석이 직각삼각형이죠. 이렇게 생긴 직각삼각형 여기가 세타. 그리고 여기 길이가 지금 밑변의 길이가 1인 상황이에요. 괜찮니? 그럼 얘 넓이는 구하기 전에 높이는 밑변의 길이에서 세타 각도 기준으로 이렇게 올라가서 구하니까 이거 탄젠트 방향이랑 똑같거든. 그래서 높이가 1 곱하기 탄젠트 세타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얘 넓이를 구하면 어떻게 되니?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 탄젠트 세타가 되겠죠. 그래서 결론이 2분의 1 탄젠트 세타. 그래서 지금 넓이 크기 관계가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크기 관계가 성립한다는 얘기야. 자, 그러면 정리를 하면 모두 분모에 지금 2가 있으니까 2를 다 곱해도 분모 방향 그대로겠죠. 그래서 밑에 이것의 결론부터 적어볼게요. 결론은 2를 곱했다면 사인 세타보다는 세타가 크고요. 그거보다는 탄젠트 세타가 크다. 이런 결론에 다다릅니다. 괜찮나요? 자, 그러면 우리가 최종적으로 볼 거는 위에 x분의 sin x가 극한값이 1이다라는 걸 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 모양을 한번 찾아보자. 그럼 세타가 중간에 껴있으니까 이거를 사인 밑에 가져다 놓으면 그 모양이 딱 나오는 거잖아. 그치? 세타분의 사인 세타니까. 그런데 이 세타가 지금 양수인지 음수인지 양의 강인지 음의 강인지 지금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좀 나눠볼게. 첫 번째는 이렇게 볼게요. 첫 번째는 세타가 양수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쪼갤게요. 이쪽 부분은 첫 번째 내용으로, 그다음에 이쪽 부분은 두 번째 내용으로 해서 연립해버리면 되겠지. 동시에 만족하는 걸 찾으면 되니까. 그러면 1번 부분은 사인 세타가 세타보다 작다 또는 세타가 사인 세타보다 큰데 지금 가정하기를 세타가 0보다 크다 양수라고 가정을 했으니까 양변을 세타로 나눠도 부등호 방향은 안 바뀌겠지. 그러면 양변을 세타로 나누면 세타분의 사인 세타가 1보다 작다 이렇게 되겠죠. 괜찮죠? 두 번째 이번에는 세타와 탄젠트 세타를 볼게요. 세타가 탄젠트 세타보다 작다인데 우리가 지금 사인이랑 연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로 조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때 마찬가지로 세타가 지금 뭐지? 그 양수지, 그지? 그러면 이 코사인 세타와 세타의 위치를 바꿔도 괜찮겠네요. 그래서 코사인 세타, 세타분의 사인 세타 이렇게 되겠지. 근데 여기서 이제 바꿀 때 주의해야 되는 거는 뭐냐면 코사인 세타는 세타가 양수라 하더라도 음의 값이 나올 수 있죠. 왜? 2사분면이나 3사분면 각도면 그렇잖아. 맞지? 그런데 지금 우리가 뭘 할 거냐면
지금 다시 올라갈게. 0에서의 극한을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치? 0에서의 극한을 본다는 얘기는 지금은 x지만 우리가 세타로 놨으니까 세타도 이제 이렇게 할게. 세타를 0으로 가깝게 가는 상황에서는 코사인 값은 양수지. 0이라는 게 0 플러스면 양의 각도가 되는 거고 0 마이너스는 음의 각도인데 우리가 사분면에서 따지면 사삼분면 각이란 말이야. 맞지? 그러니까 얘는 항상 양수가 나오겠죠. 0 근처에서는. 그래서 코사인 세타가 양수니까 세타도 양수라서 얘네들이 자리를 바꾼다 하더라도 부등호 방향은 그대로일 거야. 이런 얘기입니다. 괜찮죠? 그래서 여기에 결론이 뭐냐면 세타분의 사인 세타가 코사인 세타랑 1 사이에 껴있는 거야. 1번, 2번을 합친다라고. 그쵸? 그래서 1번, 2번의 결론이 코사인 세타보다는 크고 세타분의 사인 세타가 1보다는 작다.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자, 이제 이것에 극한을 적용해 보는 거야. 그런데 세타가 지금 0보다 큰 상황을 가정했으니까 얘는 0으로 보내긴 하는데 0보다 큰 데서 보낼 거지, 그치? 그래서 극한 그대로 적용할게요. 극한 세타를 0으로 보내긴 하는데 0보다 조금 큰 거, 코사인 보낸 거는 극한 세타를 0으로 극한 세타분의 사인 세타 보낸 거. 여기 사이에 부등호를 넣긴 넣을 건데 조금 이따가 마지막에 넣을게요. 극한 세타를 0에 우극한으로 1 보낸 거 이겁니다. 그럼 우리 샌드위치 정의에 따라 모든 세타에 대해서 코사인 세타보다는 세타보다 사인 세타가 크고 그거보다는 1이 크다라고 하면 부등호 방향은 바뀌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리고 극한을 적용하면 등호는 붙을 수 있다라고 했죠. 그러면 이제 결론을 내려보면 왼쪽에 있는 세타를 0의 우극한으로 보냈을 때 코사인 세타는 코사인 0이랑 같죠. 코사인 0은 1이란 말이야. 그리고 오른쪽 끝에 있는 이 녀석은 세타랑 상관없이 그냥 1이겠네요. 따라서 중간에 껴있는 녀석은 어디로? 1로 수렴할 수밖에 없지. 그래서 이 1번의 결론이 극한 세타를 0의 우극한 보낼 때 세타분의 사인 세타가 1이다. 이렇게 0의 우극한은 1이다라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그럼 이제 반대쪽만 보면 되죠? 좌극한만 결론 나오면 되잖아. 결과적으로는 좌극한도 1이라는 걸 봐야겠죠? 2번으로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 2번이 아니고 큰 괄호 2번. 두 번째. 세타가 음수일 때를 가정해보자. 그럼 첫 번째는요. 그대로 써볼게요. 우리 식에서 사인 세타가 세타보다 작다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또 세타로 나눌 건데 세타가 음수니까 부등호 방향이 반대로 바뀌어야겠지. 따라서 세타분의 사인 세타는 1보다 크다. 이렇게 방향이 바뀔 거예요. 위에 했던 거 비교하면서 보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이번에도 세타가 탄젠트보다 작다라는 건 그대로야. 세타가 탄젠트를 코사인분의 사인으로 바꿔놓고요. 여기서 아까 코사인은 세타가 양수든 음수든 항상 양수라고 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세타가 음수니까 얘네 자리를 바꾸면 그 자리를 바꾼다는 얘기가 이 얘기야. 얘는 나누기 세타를 하고 코사인은 곱한다 이런 의미예요. 자리를 바꾼다는 얘기가. 근데 코사인은 곱해도 양수니까 부등호 방향이 안 바뀔 텐데 세타는 음수라서 나누면 부등호 방향이 바뀌겠죠. 그럼 최종적으로는 부등호 방향이 바뀐다야. 됐니? 그러면 코사인 세타 쪽으로 부등호 방향이 바뀌어서 세타분의 사인 세타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세타분의 사인 세타는 어떻게 되니? 1보다 크고 코사인 세타보다 작다. 이런 범위가 나오네. 그거 정리하면 1보다 크고 코사인 세타보다 작다. 자, 여기다가 이제 극한을 보내보는 거죠. 그리고 또 가봅시다. 극한 세타를 이번에는 0의 좌극한으로 보내보자. 이거는 바로 추가할게요. 그거 하나 같다. 극한 0의 좌극한에 세타분의 사인 세타. 그거 나왔다. 극한 세타를 0의 좌극한 코사인 세타. 인데요. 왼쪽에 있는 녀석은 아까 했던 대로 1. 오른쪽에 있는 녀석은 이거 코사인 0이죠. 역시나 1. 이렇게 됩니다. 결론은 중간에 껴있는 0의 좌극한 또한 1이다. 결론은 세타를 0의 좌극한으로 갔을 때 세타분의 사인 세타가 1이다. 그러면 세타분의 사인 세타라는 대상은 0의 우극한이나 0의 좌극한이나 둘 다 1이니까 극한값이 존재하는 거고 1로 존재한다라는 결론이 되겠죠. 이게 끝이야. 따라서 결론을 마지막에 쓸까요? 극한 세타를 제로로 보낼 때 세타분의 사인 세타는 항상 1이다. 여기서 한 번 더 세타 모양이 같아야 된다. 이게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외워야 돼. 세타분의 사인 세타 또는 x분의 사인 x 또는 뭐 k분의 사인 k 이 모양입니다. 그게 x 값을 0으로 가깝게 보내면 극한 값이 1이다. 이렇게 적용하자. 그럼 넘어가 보죠. 모양 적용하는 거겠지. 먼저는 항상 꼴을 먼저 확인해 보세요. 1번 x를 0으로 보낼 때 x분의 사인 2x는 분모 0, 분자 0 이래요. 그죠? 0분의 0 꼴인 걸 확인해야 돼. 그치? 그렇다면 아까처럼 모양 맞추기를 해야겠네요. 여기는 굳이 좀 써볼게. x를 제로로 보낼 때 sin 2x가 있는데 여기 모양을 맞춰서 2x를 써주면 원래는 x만 있어야 되는데 2가 더 곱해진 거잖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다가 2를 곱해서 약분을 시켜줘야 식의 값이 바뀌지 않겠지. 자, 이렇게 되면 이제 모양이 여기 모양과 여기 모양이 같으니까 앞에 있는 극한이 1이야. 그럼 얘는 1 곱하기 2 이렇게 되겠죠. 얘는 1 곱하기 2 그래서 2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되면 이거는 결국은 x의 개수비로 극한값이 존재하는구나 이렇게 짧게 해결을 하면 돼요. 자, 그런데 삼각함수는 우리가 덧셈 정리를 배우고 와서 사실 예전에 우리 미분계수 정의할 때 미분계수 모양 맞추기 하면 그 함수에 집어넣는 데를 즉 분자에 있는 데를 고치기는 좀 힘들었었어요. 근데 지금 sin 2x라는 구체적인 함수가 있는데 얘는 우리 덧셈 정리로도 바꿔서 극한을 구할 수도 있어요. 무슨 얘기냐? 옆에다가 한번 해볼게. 극한 x를 제로로 보낼 때 sin 2x라는 거는 2배니까 이거 어떻게 됐었냐면 덧셈 정리에 따라 2배 sin x, 코사인 x로 바꿀 수가 있어요. 맞지? 자, 이렇게 되면 우리가 방금 정리하고 온 녀석이 x분의 sin x였거든. 그러면 중간이네요. x분의 sin x만 놔두고 나머지는 따로 떨어뜨려서 이렇게 곱한다고 생각하면 이때 극한을 적용하면 앞에 있는 x분의 sin x는 극한값이 1이 될 거고 두 번째 이 코사인 x의 x를 0으로 보내면 코사인 0은 1이니까 2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극한값을 구할 수도 있어. 방법은 그래서 많이 알아두는 게 좋겠습니다. 두 번째 가볼게요. 요거도 x분의 sin x만큼이나 많이 나오는 모양이야. x분의 탄젠트 x도 극한값이 1이더라. 꼴 한번 확인해 보면요. x를 제로로 보내면 분모 0, 탄젠트 0은 0이니까 분자로 0, 제로분의 제로 꼴이야. 꼴 확인했어요. 그러면 이 극한은 어떻게 하느냐?
탄젠트를 고쳐보면 되죠. x를 제로로 보낼 때 탄젠트는 코사인분의 사인이니까 이렇게 표현하면 되죠. x 놔두고 분자의 사인 놔두고 코사인 떨어뜨려서 분모에 놔두면 코사인분의 사인이 탄젠트니까. 자, 이렇게 해서 극한을 보내면 앞에 있는 덩어리는 아까 1로 수렴한다고 했고 뒤에는 x를 0으로 보내면 코사인 0분의 1인데 코사인 0이 1이니까 뒤에 덩어리가 1이겠지. 따라서 1 곱하기 1이라서 1 곱하기 1이라서 1이야. 이렇게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x분의 탄젠트 x는 역시나 1의 극한값을 갖는 거고 자, 그럼 여기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지. 여기 모양과 여기 모양이 같아야 해요. 그러면 x분의 sin x 할 때처럼 x분의 탄젠트 x도 모양 맞추기 문제로 갈 수 있겠다. 3번 보죠. 자, 이번에는 지금까지는 x를 계속 0으로 보내고 있었는데 x를 1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양이 조금 이상해요. 그럼 요거는 우리가 익숙한 모양으로 바꿔주는 연습을 하면 돼. 아, 그러면 x를 1로 보내고 분모에 x 빼기 1이 있으니까 x 빼기 1을 t로 한번 바꿔봅시다. 그러면 극한은 x를 1로 가깝게 보내면 t는 0으로 가깝게 갈 거고 분모는 t가 될 거고 분자는 sin 파이에 x 자리에 t 플러스 1이 들어가겠죠. 1 플러스 t라고 하자. 마이너스를 넘겨서 1 플러스 t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쓸게요. t를 0으로 보낼 때 t분의 자, 분자 좀 해결을 해보겠습니다. 사인에 파이를 전개하면 파이 더하기 파이 t 이렇게 돼요. 그렇죠? 그럼 우리 삼각함수 그 각변환하는 걸 생각해 보자고. 파이에다가 얼마만큼 더할 거냐면 파이 플러스 t만큼 더할 건데 요거를 우리가 일단은 예각 취급을 하자 그랬어요. 예각처럼 생각을 하면 파이는 180도였고 거기서 예각만큼 더 더하면 제3, 4분면 답이 돼요. 그러면 올사, 탄, 코에서 제3, 4분면은 사인이 음수잖아, 그지? 그래서 정리를 이렇게 하자고. 극한 t를 제로로 보낼 때 뭐 t는 두고요. 사인은 일단 마이너스가 튀어나올 거고 그 다음에 파이는 2분의 파이에다가 곱하기 2를 즉 짝수를 곱해야 되는 거니까 짝수 곱하는 거니까 바뀌지 않아. 사인 그대로고 뒤의 각도를 이렇게 가져다 쓰면 되죠.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이제 한 단계 생략할게. 그 모양 맞추자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사인에 적용되는 각도가 파이 t 라디안이니까 밑에 파이를 곱해줘서 모양 맞추고 파이 곱하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파이 t가 똑같으니까 극한을 보내보면 제로분의 제로꼴 그래서 1로 수렴하는데 앞에 부호 마이너스가 있고 뒤에 파이가 곱해지니까 결론은 마이너스 파이. 이렇게 모양 맞춘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 네 번째 가보죠. 엄청 복잡하잖아. x를 0으로 보내는데 모양을 보면 분모도 0으로 가고요. 분자도 0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죠? 사인 0은 0이니까. 그러면 이렇게 복잡한 녀석이 있으니까 이거를 그냥 한 덩어리로 보고 간단하게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모양 맞추기에서 분모를 똑같이 써주면 되지 뭐. 그치? 그래서 분자 사인 요거를 그냥 t라고 할게요. 그럼 분모는 t를 가져다 놓는 거야. 괜찮지? 무슨 말 되겠죠? 그런데 원래 있어야 되는 애들을 다시 써주는 거지. 그럼 원래 분모에는 2x 세제곱 더하기 2x 제곱 더하기 x가 있어야 되고 분자에는 곱해진 t를 다시 약분해 줘야 되니까 3x 세제곱 더하기 5x 제곱 더하기 4x가 있어야겠죠. 이런 상황이에요. 괜찮지? 그러면 이제 0으로 극한을 보내보면 앞에 덩어리는 t분의 sin t인데 이게 제로분의 제로고 모양이 맞춰져 있으니까 얘는 극한 값이 1로 존재하는 거야.
그럼 이제 뒤에 있는 극한만 처리를 하면 되죠. 뒤에 있는 거를 가만히 봤더니 어머나 x가 다 들어있어. 그럼 x를 하나씩 약분하면 약분을 다 할게. 분모 분자 약분하면 3x 제곱 5x 더하기 4 2x 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1 이렇게 되잖아요. 이제 x를 0으로 보내면 어때? 문제 없지. 0은 다 날아가고 남은 게 1분의 4야. 따라서 이 극한은 앞에 있는 t분의 sin t의 극한은 1이었고 뒤에 있는 건 1분의 4겠네요. 따라서 4의 극한값을 가집니다. 지금 중요한 거는 두 개를 했어요. x분의 sin x가 극한값이 1이다. 그 다음에 x분의 탄젠트 x가 극한값이 있다. 이 두 가지는 꼭 외워야 돼. 그 다음에 코사인과 관련된 녀석, 요거도 별표 5번. 별표. 이게 조금 이제 난해한 부분인데 외워두면 좋습니다. 일단 극한값이 존재하고요. 어떤 값을 갖는지 한번 보자고. 일단 구조를 보면 극한의 꼴을 보면 x를 0으로 보냈을 때 분모는 0이 제곱이니까 0으로 가깝게 가고 분자는 코사인 0이 0이니까 1 빼기 1은 0. 이것도 제로분의 제로 꼴인 게 맞아. 그런데 어머 x 제곱이 있네. 이걸 어떻게 활용하지? 자 그러면 분자에 1 마이너스 코사인 x가 있으니까 우리가 써먹을 수 있는 거는 이미 배웠던 x분의 사인 x, x분의 탄젠트 x야, 그지? 그래서 코사인에서 사인을 얻어낼 수 있도록 분모 분자에 요거 부호만 바꾼 1 플러스 코사인 x를 곱해 볼게요. 자, x를 제로로 보낼 때 x제곱에다가 분모 분자 1 플러스 코사인 x를 곱할 거야. 그러면 분자에 곱하면 합차로 전개가 될 거니까 1 마이너스 코사인 x의 제곱이 되겠죠. 왜 1 플러스 코사인 x를 곱한지 알겠지? 분자가 뭘로 바뀝니까? 사인 제곱으로 바뀌죠. 그럼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네. x 제곱분의 사인 x 제곱에다가 1 플러스 코사인 x를 옆에다가 한 번 더 곱해 놓은 거 분모에 이렇게 모양이 바뀌었죠. 자 그러면 x를 0으로 보냈을 때 앞에 있는 덩어리는 제곱이니까 x분의 사인 x 전체 제곱이어서 1의 제곱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극한을 바로 적어보면 앞에 거는 1의 제곱이고 곱하기 뒤에 거는 코사인 0이 1이거든. 그러면 1 더하기 1분의 1이니까 2분의 1이 됩니다. 그래서 결론은 2분의 1이야. x분의 사인 x나 x분의 탄젠트 x는 그 극한값이 1이었다면 일단 모양이 달라 얘는 x 제곱분의 1 마이너스 코사인 x는 0으로 보냈을 때 그 극한값이 2분의 1로 존재해요. 자 그러면 여기다가 꼭 표현해놔야 돼. 여기 있는 각도와 여기 있는 x가 모양이 같아야 돼. 즉 분모는 제곱하는 모양이긴 한데 각도와 그 제곱하는 대상의 모양이 같아야 돼. 요거는 예제 하나만 더 적어드릴게요. 공간이 되면 이름들 예제 하나 적자. 모양이 어디가 같아야 되는지를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x를 0으로 보낼 때 만약에 x제곱분의 1 마이너스 코사인 2x를 해보세요 라고 했어요. 물론 코사인 2x를 덧셈 정리를 이용해서 뭐 전개해가지고 그 한을 구해도 돼요. 그런데 우리가 구조를 보니까 분모의 제곱이 있네? 그리고 분자가 1 마이너스 그냥 코사인 x였으면 2분의 1로 극한값이 존재하는데 얘는 모양이 살짝 다르다 그지? 그러면 모양 맞추기를 이제 하는 거야. 각도에 2x가 들어갔다면 이거를 맞춰서 쓰는 거예요 다시. 그러면 x를 0으로 보낼 때 분모를 쓸 때요. 얘를 모양에 맞춰서 2x의 제곱으로 쓰는 거야. 그래서 모양을 맞춰 놓고 극한 구하면 되죠. 1 빼기 코사인 2x. 그러면 분모 전개해보면 4x 제곱이라서 분모에 난데없이 4가 생겼거든. 그럼 곱하기 4를 해줘야 식의 값이 변화가 없겠죠. 이렇게 된다면 2x와
여기 덩어리 EX가 모양이 같기 때문에 앞에 있는 건 X제곱분의 1 마이너스 코사인 X의 극한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렇게 보면 되겠지. 그래서 앞에 덩어리는 2분의 1의 극한값을 갖는 거고 뒤에 곱하기 4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2의 극한값을 갖는다. 모양이 조금 다르니까 사인과 탄젠트랑은 조금 다르니까 이거는 꼭 외워두세요. 자, 6번째 거 봅시다. 방금 했던 모양이랑 거의 비슷한데 분모만 2차가 아니라 1차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얘는 방금 했던 거를 좀 이용하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사실은 분모가 x제곱일 때죠. 그래서 x제곱분의 1 마이너스 코사인 x를 쓰되 분모를 1차로 만들려면 x 한 번만 더 곱하면 되잖아요. 이렇게 되면 앞에 있는 덩어리는 2분의 1로 극한값이 존재하는데 뒤에 있는 덩어리 x는 0으로 보내면 0이 되죠. 그래서 얘는 0이야.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6번을 5번이라고 잘못 알고 있으면 안 돼. 분모가 x제곱이어야 1 마이너스 코사인이 분자에 있을 때 2분의 1의 극한값이 존재하는 거고 1차면 이렇게 0으로 수렴합니다. 자, 그 다음에 7번 봅시다. 우리가 이제 x분의 sin x, x분의 탄젠트 x를 보다 보니까 x분의 코사인 x도 보고 싶은데 일단 0으로 보내는 거는 그게 뭐 어렵지 않죠. x분의 코사인 x인데 x를 0으로 보내면 분모는 0으로 가고 코사인 0은 1이니까 0분의 1 꼴이란 말이야. 그럼 걔는 발산이겠지, 그지? 그게 뭐 재미가 없고요. x분의 코사인 x를 x를 이번에는 무한대로 보내봅시다. 생각을 해봐. 분모는 x가 있으니까 x가 무한대로 가면 무한대로 가겠지. 분모는 계속 커져. 근데 코사인 x에서 x는 각도로 작용을 하거든. 각도가 계속 커진다고 해서 코사인 값도 계속 커지니? 아까 코사인 그래프 그려보면 주기함수라서 왔다 갔다 하죠.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코사인 x는 x가 커짐에 따라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함수 값이 돼요. 그런데 분모는 어때? 겁나게 커지는 상황이지. 그래서 x가 지금 무한대로 가고 있으니까 x로 나눠도 지금 양수로 나누는 거니까 부등호 방향은 안 바뀌겠죠. 이런 구조가 된단 말이야. 그래서 x를 무한대로 보내면 여기는 간단하게 이렇게 표현할게요. x를 무한대로 보내면 마이너스 x분의 1도 0으로 수렴하고 써야겠네요. x분의 1도 0으로 수렴하죠. 이렇게 됩니다. 결국 뭐야? 중간에 껴있는 녀석이 0이다 라고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x분의 코사인 x에서 x를 무한대로 보내면 0이다인데 요거보다는 이제 위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코사인 x는 마이너스 1과 1 사이로 왔다 갔다 하는 어떤 숫자가 되는 거고 분모가 겁나게 커지니까 얘는 0으로 수렴해. 이 정도로만 이해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수렴값은 0 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뒤에 유형 사로잡기가 있는데 풀어보는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저거부터 하고 올게요. 이게 별로 안 남아서 페이지 좀 넘겨서요. 상가함수 이제 도함수 정의를 하고 나서 이 유형 사로잡기 좀 풀어볼게요. 지금 내용이 많잖아. 한 장 있지? 자, 이제 미분해보자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도함수 정의가 필요하겠지? 그러면 과정 중에 나올 거니까 바로 봅시다. sin x를 미분하고 싶어요. 그래서 sin x를 우리가 fx라고 일단 정해봅시다. 자, 그러면 도함수는요. 도함수 정의 그대로 써볼게요. 오랜만에. 극한 h를 제로로 보낼 때
h분의 x 플러스 h 넣은 것에서 x 넣은 된다. 이게 도함수 정의였습니다. 어떤 함수든 이렇게 정의를 해요. 그러면 얘는 이제 sin x를 fx라고 했으니까 그대로 적용해 보면 h를 제로로 보낼 때, 자, 첫 번째 x 플러스 h를 각도에 넣으면 sin x 플러스 h 이렇게 들어가겠죠. 빼기 sin x. 그러면 뭐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죠? sin x 플러스 h만 전개를 해야 돼. 덧셈 정리로 전개 봅시다. h분의 얘는 먼저 sin, 코사인, 코사인, 사인 이렇게 되지. x, h는 그대로 각도 적용하면 sin x, 코사인 h 더하기 코사인 x, 사인 h 빼기 sin x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분자를 찾아보니까 이제 공통으로 묶어낼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여기 sin x가 이렇게 있네, 그치? 요것만 묶어내 봅시다. 는 제대로 보낼 때, 자, sin x를 묶어내면 남은 게 코사인 h 빼기 1이죠. 코사인 h 빼기 1 그리고 코사인 x 사인 h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우리 조금 전에 이제 극한 공부하고 왔으니까 그거 모양을 보기 쉽게 모양을 바꿔볼게요. h를 제로로 보낼 때 어떻게 할 거냐면 이렇게 한 덩어리, 이렇게 한 덩어리로 찢어서 표현을 해볼게. 그러면 앞부분은 h분의인데 괄호 안에 마이너스도 묶어내서 써볼게요. 그럼 h분의 마이너스 sin x라고 하면 얘는 1 마이너스 코사인 h 이렇게 되죠. 더하기 h를 제로로 보낼 때 두 번째 덩어리예요. h분의 코사인 x 사인 h 이렇게 되겠다. 중요한 건 지금 h를 0으로 보내는 거예요. x를 0으로 보내는 게 아니라. 그럼 h와 관련된 애들을 볼 건데 첫 번째 덩어리는 이겁니다. 어때? 코사인 쓰는 거에 극한은 분모가 제곱일 때 2분의 1로 극한값이 존재하는 거고 지금은 h가 1차잖아? 하나밖에 없어. 이거 아까 0으로 수렴했었거든. 0. 그러면 앞에 마이너스 사인 x를 곱한다 하더라도 0이겠죠. 얘는 그래서 이걸 없애버리면 되겠고 두 번째 덩어리로 가면 h를 0으로 보낼 때 h분의 sin h 이거 정확히 1로 수렴하지, 그치? 모양이 같으니까. 그러면 여기다가 코사인 x를 곱하는 거니까 뒤에 덩어리는 코사인 x가 되겠다. 따라서 0 더하기 코사인 x니까 결론 코사인 x. 그래서 결론을 얘기하면 사인을 도함수 구했잖아. 미분하면 코사인 됩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사인 미분하면 코사인. 이제 문제 조금 이따 풀어볼게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코사인 미분하면 어떻게 되는데 얘도 도함수 정의로 그대로 한번 가봅시다. 똑같이 정의할게요. 코사인 x를 fx라고 정하자. 도함수 정의를 한 번 더 쓰고요. h를 제로로 보낼 때 h분의 f x 플러스 h fx 대입하면 되죠. 그래서 h를 제로로 보낼 때 h분의
이번에는 코사인이었습니다. 코사인 x 플러스 h 빼기 코사인 x. 이렇게. 아까 하던 거랑 비슷하죠, 그죠? 덧셈 정리 적용. 코사인은 코코사사고 부호가 반대로 돌아갔었어요. 그래서 코사인 x 코사인 h 마이너스 사인 x 사인 h 마이너스 코사인 x. 그럼 묶어낼 수 있는 걸 또 보면 앞에 덩어리 요거랑 요거겠다, 그지? 코사인 x 묶어낼 수가 있겠네요. 선생님 뭐 거의 똑같습니다. 극한 h를 제도로 보낼 때 h분의 자 코사인 x를 묶어내면 코사인 h 빼기 1 이렇게 될 거고 빼기 사인 x 사인 h 이렇게 되겠네요. 자 여기서는 이제 한 단계 생략을 해보자. 앞에 덩어리는 결국은 h를 0으로 보낼 때 관련된 애들이 이렇게 묶이겠지, 그지? 그런데 아까 이거 얼마였어요? 0으로 수렴했었지. 그래서 여기 코사인을 곱해도 0인 거야. 얘는 0으로 수렴할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덩어리를 보면 h분의 사인 x, 사인 h가 이 녀석이 1로 가깝게 가죠. 그러면 뒤에 마이너스 사인 x를 곱할 거니까 결론이 마이너스 사인 x야.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본론은 코사인 미분하면 사인이 되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 사인이 되더라. 이렇게. 자, 그럼 이제 궁금한 게 탄젠트 나왔잖아요, 그죠? 탄젠트 미분은 지금 안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뒷단원에서 이제 목세 미분법이라고 해서 그 탄젠트가 코사인분의 사인이라서 분수꼴이잖아. 그 분수꼴을 미분하는 건 따로 할 거야. 자, 여기서 좀 이제 팁을 좀 드릴게요. 우리가 삼각함수 정의하기를 사인, 코사인, 탄젠트 그것의 역수를 이게 사인 역수 그 뭔데? CR 그 뭐라고 읽어? 크로스? 코사인 앞에 C잖아. 코시컨트라고 읽어요. 코사인의 역수는 시컨트라고 읽고 탄젠트 역수는 코탄젠트라고 읽거든. 중요한 거는요. 이거는 좀 적어놓으면 좋아. 코사인, 코시컨트, 코탄젠트는 전부 C로 시작하지. 얘네들을 미분하잖아? 다 마이너스가 붙어. 우리 방금 코사인 미분하면 뭐 사인으로 바뀌긴 했는데 거기에 부호가 마이너스가 붙지. 공통점이 그런 게 있어요. 나중에 이거 코시컨트, 시컨트, 코탄젠트, 탄젠트 다 미분할 텐데 코가 붙어 있는 거는 코가 붙어 있는 거는 마이너스를 다 뱉어냅니다. 이거는 참고 삼아 알아두세요. 알겠죠? 그래서 요거 관련된 거 한번 문제 풀고 앞쪽으로 다시 들어올게요. 유형 사로잡기로 가봅시다. 응? 문제 한번 해석을 해보죠. fx가 sin x 더하기 2 cos x 더하기 n이라고 되어 있고 이제 극한값이 있으니까 극한값에서는 우리가 항상 두 가지를 하자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극한값이 존재하는데 분모가 0으로 가니까 분자도 0으로 가겠다 이거야. 그러면 fx가 지금 sin, cos 섞어놨지만 이거 모두 연속인 함수니까 각각이 연속인 함수니까 fx도 연속인 함수겠죠. 그러니까 분자의 0으로의 극한은 0의 함수값을 구하는 거랑 같아. 따라서 첫 번째 할 수 있는 얘기는 분자 f0 빼기 4가 0으로 가야 되니까 f0은 4가 돼야 돼. 그러면 fx에다가 0 넣으면 sin 0은 0,
코사인 0은 1이니까 2 더하기 n. 이 녀석이 4야. 따라서 n은 2다. 이렇게 찾아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지금 F0이 4라고 했으니까 F0, 여기 4 자리에 4 대신 F0을 집어넣으면 이 녀석은 미분계수 정의가 돼버리죠. x 빼기 0분의 fx 빼기 f0이니까 x를 0으로 보내면 f 프라임 0에 대한 미분계수 정의가 돼요. 그래서 두 번째는 모양을 바꿔서 f 프라임 0이 되는데 그게 m이다. 이렇게 됩니다. 이때 m을 구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f 프라임 0은 f 미분에서 0 넣으라는 얘기니까 f 프라임 x 미분 그 도함수를 구해야겠지. 도함수는 사인 미분하면 코사인, 그리고 코사인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이니까 마이너스 2배의 사인. n은 상수라서 미분하면 사라져. 오, 그래서 f 프라임 제로는 코사인 제로가 1, 사인 제로는 0, 그래서 1이 되겠죠. 이게 m이 됩니다. 이렇게. 따라서 m 더하기 n은 3. 이 정도로 하시면 되겠죠. 이번까지 하고 다시 보여줄게요. 2번으로 넘어가 봅시다. x를 0에서 2파이 사이에 있는 각도라고 볼 건데 fx는 오랜만에 보죠. 2의 x 지수 함수와 코사인 x 이렇게 됐는데 미분에서 a를 넣으면 0이 되는 a 값들을 찾아서 그거 합해을 해요. 미분하라는 얘기잖아요. 그치? 자, 그리고 2의 x가 포함된 건 미분은 선생님이 어떻게 하라고 그랬냐면 오랜만에 해볼까? 2의 x는 미분해도 자기 자신이라고 했지. 그래서 이거는 한꺼번에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2x 묶어낸다고 생각하고 나머지 곱해져 있는 애를 그대로 한번 미분해서 한번 이렇게 집어넣자라고 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한번 해볼게. 그냥 미분한다라고 하면 분미분으로 가야 되니까 앞에 거 미분, 그럼 2x 그대로, 뒤에 거는 그대로. 더하기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 x 이렇게 되거든. 결론은 2의 x 묶어내고 코사인 x 마이너스 사인 x 이렇게 묶여요. 그러니까 괄호 안에 들어갈 녀석이 결국은 2의 x에 곱해져 있는 대상인 코사인 x를 그대로 한번 미분해서 한번 이 얘기였어요. 어쨌든 미분했습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a를 넣으래요. f 프라임 a 넣자. 그러면 2의 a제곱에 코사인 a 빼기 사인 a 이렇게 될 건데 이게 는 0을 만족하는 걸 찾으래요. 는 0. 그런데 2의 a 제곱은 이게 지수 표현이라서 항상 양수만 나오니까 절대 0이 될 수 없죠. 그러므로 결론은 코사인 a 빼기 사인 a가 0이어야 되니까 코사인 a가 사인 a랑 같을 때야. 예각 중에 같은 각도가 뭐 있니? 45도 또는 4분의 8 라디안이 있지, 그지? 자, 그래프 한번 그려봅시다. 지금 x 값은 0에서 2파이 사이를 볼 거니까 여기 a도 0에서 2파이 사이만 보면 돼요. 사인 함수랑 코사인 함수 그려놓고 같아지는 부분을 찾아보면 되겠죠? 사인 함수부터 그려볼게. 이렇게 그렸던 것처럼 한 주기 정도 2파이 그려놓으면 되겠고요. 이게 파이. 그 다음에 코사인 함수는 1에서 출발해서 파이에서 마이너스 1로 왔다가 2파이에 다시 1로 가는 이런 구조예요. 그래서 대략 이렇게 그려주면 되겠죠? 그럼 이제 교점이 두 군데 발생하는 건데 0이 제일 가까운 요 교점이 x값이 얼마겠어요? 4분의 8이겠지? 4분의 8 라디안. 자, 그러면 두 번째 있는 요 교점은 어떻게 찾을까? 함수의 대칭성을 활용을 하는 거야. 사인 함수를 한번 볼게요. 여기서 사인 함수가 이렇게 생겼잖아, 그치? 그러면 0이라는 게 여기 있어. 4분의 파이는 0에서 오른쪽으로 4분의 파이만큼 간 거지. 즉 여기는 이제 쌤이 예전에 삼각함수 그릴 때 여기를
밑에 있어요. 그래서 바닥에 있어요라고 표현을 하거든. 그럼 바닥에서 4분의 8만큼 가는 거야. 그러면 사인 함수 쭉 따라가다 보면 바닥이 여기 있지, 그치? 여기서 얼마만큼? 4분의 8만큼 간 거야.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그러니 그래서 얼마야? 그렇지. 4분의 5파이. 이렇게 봐도 되고요. 또는 코사인 함수를 봐봐. 코사인 함수는 여기서 시작합니다. 0,1에서 시작을 해서 이렇게 따라가잖아. 그럼 얘는 위에 있다. 제일 높은 데 있다라고 해서 선생님이 꼭대기에 있다라고 표현할 거야. 그럼 코사인 함수 기준으로 보면 꼭대기에서 4분의 8만큼 가는 거거든. 그러면 꼭대기가 어디냐면 여기, 여기야, 여기. 이런 데가 꼭대기란 말이야. 그래서 꼭대기에서 4분의 8만큼 한 것. 똑같죠, 그죠? 4분의 8. 이렇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결론은 그 A 값이 4분의 파이 또는 4분의 5파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합하면 4분의 6파이 약분하면 2분의 3파이가 되겠죠. 4분의 정답이 되겠네.